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였던 KB손해보험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의 케이타가 24득점을 올렸지만 다우디는 홀로 30득점을 올리며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날 한국전력은 상대 블로킹에 단 한 개도 걸리지 않았고 공격 범실도 없었습니다. 서재덕도 9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는데, 다우디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내 선수들의 공격 비중을 높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였던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 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러셀이 1세트에만 9득점을 올리고 2세트에는 7득점을 올리는 등 맹활약하며 2세트까지 먼저 따냈지만 3세트부터는 대한항공의 공세에 흔들리며 결국 리버스 스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러셀이 42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이 저조하여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리시브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시브와 상관없이 띄워주기만 하면 모두 해결해준 선수가 바로 다우디였는데, 시즌 초반만 해도 다우디의 폼이 올라오지 않아 매우 고전을 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전력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서재덕 역시 점유율이 높지 않았지만 본인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매우 잘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화재는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2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듯했으나 2대 3으로 패배하면서 충격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리시브도 좋았고 러셀은 여전히 제 몫을 내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역시 레프트에서의 황경민이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경기에서 센터라인에서는 안우재가 다우디와 서재덕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현재 안우재의 폼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러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 강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이기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오늘 삼성화재의 서브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최근 한국전력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며 다우디가 확실히 폼을 찾은 듯하고 서재덕 또한 제 몫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전력은 신영석이 부상으로 이탈하여 박찬웅이 대신 공백을 메워주고는 있지만 이전보다 중앙이 약해진 만큼 다우디가 막히게 되면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화재가 잘 될 때는 좋은 서브가 많이 들어가면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으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어 황경민이 공격에서 조금만 더 지원이 되고 정성규의 서브가 더해진다면 쉽게 물러설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맞대결 당시에는 3대 0으로 완패한 삼성화재이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 다른 전력인데, 특히 러셀이 범실을 최소화하며 득점을 만들고 있어 삼성화재가 다우디와 서재덕 선수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한다면 리시브가 약한 한국전력 상대로 리그에서 가장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삼성화재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삼성화재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KGC인304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입니다. KGC인304는 직전 경기였던 한국도로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패하며 4연승 행진이 중단됐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했던 경기들 중 가장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염혜선 세터와 이소영의 호흡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날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옐레나가 12득점을 올렸지만 공격 성공률은 29.4%에 머물렀고 이소영은 공격 성공률 11.5%에 단 3득점에 그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였던 GS칼텍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패하며 3연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엘리자벳만 외로이 활약했을 뿐 국내 선수들 중 한 명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지 못하였는데, 엘리자벳이 공격 성공률 40%에 13득점을 올렸지만 이한비와 박경현은 30% 이하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9득점을 합작하는데 그치며 패했습니다. 블로킹과 서브, 리시브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KGC인304는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이영택 감독 말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리시브는 리시브대로 되지 않고 무엇보다 이소영이 단 3득점에 그치면서 전혀 인304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소영의 3득점과 더불어 옐레나마저 부진하면서 공격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경기로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다를 듯한데,
이소영이 잠깐 침체하였지만 지난 도로공사전까지만 해도 좋은 폼을 보여주었기에 이소영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옐레나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서브가 그리 강하지 않은 페퍼저축은행이기에 리시브 또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듯합니다. 이에 맞서는 페퍼저축은행은 2라운드 들어서면서 서서히 본인들의 공격 루트가 읽히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속에 엘리자벳 몰빵백으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리시브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전혀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한비가 레프트에서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한비 또한 워낙 기복을 보이고 있는 선수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가은과 하예진 등 프로 경험이 충분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현 세터가 중앙 공격을 잘 시도하지 않기에 미끼 역할이 잘 되지 못하고 있어 생각보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인삼공사가 오늘 경기에서는 분풀이를 하려고 할 것인데, 이영택 감독은 매우 승부욕이 강한 감독이기에 오늘 경기에서 최대한 페퍼저축은행을 압살하려고 할 것이고, 이소영과 옐레나 역시 이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2라운드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한데 1라운드와 달리 끈적한 멋도 이제는 많이 희석이 된 듯하며 선수들이 1라운드 때처럼 신나는 배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시브가 문제인데 인삼공사의 서브가 강한 편이기에 리시브가 불안한 페퍼저축은행은 이소영과 박은진, 그리고 옐레나 등이 다양한 서브로 공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삼공사가 지난 경기 완패로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홈에서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몰아붙이며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KGC 인삼공사 마인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국내 배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